고요한 성찰의 시간,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온 마음을 다해 다가가도 결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인정의 눈빛 한번 건네지 않는 사람. 마치 감정이라는 회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라 불리는 이들이 옛 타인에게 긍정적인 감정, 즉 사랑과 인정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텅 빈 내면 세계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50대 남성의 가슴 아픈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신을 훌쩍 넘긴 중년의 남자가 되었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지금도 제 삶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제 아이들, 즉 당신의 손주들에게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칭찬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으시죠. 너무 쉽게 화를 내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버지는 큰 부를 이루셨고 스스로를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이라 여기십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그저 목적을 위한 도구나 사물처럼 대하십니다. 대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연은 아마 많은 한국인들에게 낯설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직 생존과 경제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정의 표현은 사치였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거의 예외 없이 개인적인 감정 교류가 완전히 배제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가 속상해할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이야기해볼까? 라고 따뜻하게 물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감정적 역량이나 갈등 해결 능력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내면의 공백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을 감정이 없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그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면 돼. 라는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외적인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어떤 차를 모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 선함, 연민, 그리고 타인과의 깊은 유대감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가치들은 점차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누군가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로 나를 지루하게 하지 말라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들에게 공감은 어리석은 감정일 뿐이며 모든 인간관계는 철저히 목적을 위한 거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차가운 사무실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사적인 감정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사무실의 한 여성 동료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워요. 제가 딸의 학교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저 머리가 아프다고 가볍게 말만 꺼내도 그녀는 전혀 관심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보입니다. 항상 오직 일 이야기뿐이죠. 그녀는 통제적이고 비우호적입니다.
과연 그녀의 행동이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싶어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먼저 마지막 질문에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직장에서 지나치게 깊은 사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지양해야겠지만 동료의 자녀가 축구 경기에서 이겼는지, 주말은 잘 보냈는지 묻는 가벼운 관심은 우리가 단순한 부품이 아닌 감정을 가진 한 명의 인간임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얼음 같은 동료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그녀의 깊은 과거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매우 강력한 통제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 성적을 올려야 해, 방을 깨끗이 치워야 해와 같은 지시와 의무만이 가득한 환경. 따뜻함과 보살핌은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오직 성취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그들로 하여금 취약성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갖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곧 약점을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이나 혼란스러움을 인정하는 것은 체면을 잃는 것, 즉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연약한 자아는 이러한 불완전함을 결코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자아라는 두꺼운 갑옷을 입습니다. 약하거나 무능력해 보이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경멸하고 깊숙이 숨겨버립니다. 누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혹스럽고 화가 나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 사람을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나르시시즘은 사랑의 부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혹은 큰 시련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닫고 뒤늦게나마 마음을 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며 우리의 소중한 삶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차가움과 무관심 때문에 당신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냉담한 태도를 보며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과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강점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들은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취약한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진솔하게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깊은 상처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차가운 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사랑, 친절, 긍정, 그리고 공감의 능력을 더욱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어둠에 물들지 않고 당신만의 빛을 지켜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